사피엔스와 바이러스 공생, 감염병 교과서를 덮어야 할 때가 왔다. 제4장에서 제국 의료와 식민지 의학, 아프리카로 진출한 유럽의 앞길을 막은 것, 그것은 바로 감염병이었다. 암흑대륙, 19세기 이후에 유럽과 신세계 또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서 지역 문명 간의 조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유럽과 신세계의 접촉은 정복이라는 극적인 형태를 취했으나 유럽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그 정도로 일방적이진 않았다. 1777년부터 79년 시기에 지금의 모잠비크령의 림포프 강에서 델라고 아만에 이르는 지역을 탐험한 윌리엄 볼츠의 탐험대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체 152명의 대원 중에서 132명이 죽었다. 80%. 1805년에 니지르강 상류를 탐험했던 먼고 파크의 경우에는 1771년에서 1806년에 일행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1816년에서 17년에 콩고강을 탐험한 제임스 터키도 54명 중에서 19명을 잃었다. 그림 4에서 이른 1816년에서 37년에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 주둔한 영국군의 사망률을 보여준다. 영국 출신 자의 사망률이 1000명당 400명을 넘는다. 참고로 영국군 1000명당 사망률은 영국 본국에서 15명, 남아프리카 동부에서 12명, 버마에서 44명, 실론에서 75명이었다. 스리랑카 1825년에서 45년에 걸쳐서 서아프리카 근해에서 근무한 영국 해군의 사망률은 65명이었다고 한다. 한빈 현지 출신의 병사가 사망한 비율은 1000명당 26명 정도였다. 특히 기타 열병에서 사망률이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영국 출신은 아프리카 출신보다도 무려 200배나 많이 죽었다. 열병을 일으킨 것은 토착 감염병이었다. 이것은 유럽인이 아프리카를 침략할 때 생물학적 장력으로 적용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라리아와 아프리카 트리파노소마 수면병이 유럽인을 괴롭혔는데 인간들은 말라리아, 소와 말은 트리파노소마증으로 쓰러졌다. 그 때문에 아프리카는 오랫동안 암흑대륙으로 불렸다. 이렇게 사망률이 높았다는 거죠. 영국 사람이 사망률이 높았다. 뜻밖의 선물은 기니네. 당시 말라리아는 서아프리카 해안의 하천을 중심으로 창궐하고 있었다. 19세기 초에서 서아프리카에 파견된 선교사에 그러니까 사망률은 50%를 넘었다. 특히 베냉만에 인접한 지역의 사망률이 높아서 백인들의 무덤이라고 불렸다. 1830년에 영국은 하사관을 제외한 백인 병사의 서아프리카 파견을 중단했다. 이질, 황열병, 티푸스 등 이유는 많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말라리아였다. 말라리아는 라틴어로 말라리아, 나쁜 공기에서 유래됐다. 나쁜 공기. 19세기 이전의 유럽에서는 말라리아를 나쁜 공기가 일으키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다. 말라리아 원인이 해명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선 뒤였지만 치료법은 그 전부터 크게 진보하고 있었다. 남미 원주민들이 전통적인 해열제를 쓰던 키나 나무 껍질에 항말라리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17세기 후반에는 키나의 껍질이 대량으로 유럽에 수출이 되었다. 1820년에는 키나의 껍질을 함유된 알카로이드인 키니네가 추출이 되었고 1827년에는 말라리아 치료약의 상업적인 생산이 시작이 되었다. 그 효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19세기의 전두환 알제리에 본에 주둔하던 프랑스군의 상황을 보면 1832년에서 33년에
8,000명 남짓의 병사들 중에서 약 5,600명이 열병에 걸렸고 그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사망을 했다. 키닌에 이런 나무가 이런 약 효과를 냈다는 거죠. 천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선물이 주어졌네요. 키나 나무의 꽃인데 나무의 껍질은 해열, 진통, 항말리아 효과가 있다. 키나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한 키닌에는 훗날에 키나크린 클로로킨으로 대체된다. 클로로킨, 말라리아 약 클로로킨. 키닌에가 도입된 그 이듬 해에는 사망률이 약 5%까지 내려갔다. 1854년에 니제르강을 탐험한 플레이어 드 오호는 한 사람의 사망자도 내지 않고 귀환했다. 이때 승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매일 키닌을 복용했다. 1854년 9월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끈 탐험대는 대서양 연안의 도시 루안다를 출발했다. 일행은 잠바지 강을 내려가 포르투갈령 테테를 거쳐서 1856년에 3월 인도양 연안 모잠비크 도시 켈리마르에 도착했다. 유럽인 최초의 아프리카 대륙 횡단이었다. 그 도정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물론 키니에였다. 1874년에 가나의 쿠마시에서 영국이 2개월간의 군사행동을 벌였다. 여기에 참가한 2,500명의 군인 중에서 병사자는 겨우 10명뿐이었다. 참고로 1881년부터 97년까지 황금 해안에 체류한 영국 관리의 사망률은 1000명당 76명,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경우에 53명으로 과거에 비해서 크게 개선이 되었다. 비록 이것도 같은 해 영국 본국에서의 사망률보다도 5배나 높았지만은 그럼에도 아프리카가 더 이상 백인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살아도기 힘든 절망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였다. 키닌을 통해서 말라리아를 극복한 유럽은 아프리카를 식민자 하는데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키니네의 원재료인 키니아 속의 식물은 남아메리카 인더스 지방에서 자생한다. 그 효과를 유럽인이 발견하고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데 활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럽인에 의해서 신대륙의 재발견이 유럽에 의한 아프리카 식민지화를 도운 셈이다. 콜럼버스의 재발견 이전까지는 신대륙에서 말라리아가 없었다는 설이 있다. 역사의 장난이라 하기에는 좀 얄궂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프리카 수면병. 사하라 사막과 칼라하리 사막 사이에 자리 잡은 광대한 지역은 최체 벨트라고 불려왔다. 이것은 수백 년간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의 아프리카 트리파노소마 수면병이 유행해온 지역이다. 아프리카 수면병은 기생성 원충인 트리파노소마가 유발하는 감염병인데 최초의 파리가 매개한다. 증상이 진행되면 수면 주기가 터뜨려져서 의식선이 떨어지기 때문에 몇백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는 잠자는 병이라고 일컬어졌다. 증상이 진행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13세기 초에 아프리카를 여행한 아랍의 지리학자는 피골이 상접한 사람과 개들로 넘쳐나는 마을을 봤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수면병이 확실하게 언급된 가장 오랜 기록은 14세기 말의 아랍 역사서다. 자타 국왕은 그 땅의 주민들을 종종 덮치는 수면병 으로 쓰러진 것 같다. 중약. 그 병에 걸리면 거의 잠자는 상태가 되어서 일어나도 의식이 혼미하다. 병은 환자가 죽을 때까지 진행이 된다. 병은 자타의 책에 2년간 머물렀고 그는 이슬람 약 775년에 죽었다. 여기에서 자타 국왕은 마리자타 2세를 가리키는데 14세기 후반에 서아프리카 대제국 마라를 통치한 인물이다.
광대한 판도를 자랑했던 이슬람 제국이 끝내 사하라 남쪽의 아프리카를 정복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이 질병의 존재를 드는 역사가 더 있다. 사하라 사막 남쪽에서 목적을 생각보다 살아가던 사람들을 봐도 수면병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가 있다. 옛날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들은 녹색이 보이기 시작하는 일대를 물가라고 여기서 이를 사헬이라고 불렀다. 17세기의 사하라 사막이 확대됨에 따라서 녹색 사헬도 남쪽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남쪽 사바나가 아닌 동쪽으로 이동해서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 했다. 남쪽으로 이동할 경우에 가축이 전멸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2002년 아프리카 수면병 사망자는 단위 10만 명에 1명 정도였다라는 거죠. 카메룬 등 사하라 사막 남쪽 언저리에 있는 국가의 역사를 보면은 연안 지역보다도 내륙인 사하라 사막 주변 지역이 그렇게 수면병이 많았다라는 거죠. 수면병. 그래서 수면병을 유발하는 트리파노소마, 무슨 트리파노소마 이런 것들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수면병 말기에 이르면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기 힘들다. 아프리카 외에도 방역 체계가 미비하여서 열대지역에 속하는 동남아시아의 매년 피해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륙권은 연안 부위에 비해서 발전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채채파리가 적었던 건조 지역이 더 큰 발전을 이룬 것이다. 채채파리가 없는 건조 지역. 수면병과 악전고타는 유럽. 아프리카 수면병은 사람만이 아니라 말에도 소에게도 큰 피해를 줬다. 1852년 림포프강, 잠베지강, 탕가니카호 주변을 탐험한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최초로 소나마의 수면병을 매개하는 것이 채채파리일지도 모른다고 보고했다. 그 뒤에도 유럽인 탐험가들은 탐험 도중에 종종 말이나 소가 죽었다고 보고하였다. 사람 또는 짐을 운반하는 말의 죽음은 탐험이나 이동에 큰 장애가 되었다. 이후에 식민지가 세워지고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는 심각했다. 아프리카 수면병은 아프리카 개발에 큰 어려움을 안겼다. 1800년대부터 후반부터 아프리카 수면병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독일 등 유럽 열강의 식민지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1896년부터 1906년까지 10년간 영국 보호령이 던 우간다에서 25만 명이, 콩고 분지에서 50만 명이 사망했다. 원인과 대책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의사와 의학자들이 아프리카로 파견되었다. 그들 중에 로버트 마이클 포드와 조지 에버렛 터던도 있었다. 감비아강을 오르내리던 중기선의 선장 켈리가 발열과 건태감으로 의사인 포드의 진단을 받은 것은 1901년 5월의 일이었다. 증상을 보고 말라리아를 의심했던 포드는 키닌을 처방했다. 그러나 키닌에는 혈액이 없었고 혈액에서도 말라리아 원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의 증상이 말라리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했다. 포드는 혈액 속에서 다른 기묘한 벌레를 발견했다. 그것이 병과 인과관계가 있을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포드는 그 이상으로 벌레와 병의 관계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해 12월에 신설된 리버풀 열대의학교 출신의 젊은 기생충학자 터턴이 말라리아를 조사하기 위해서 감비아로 향했다. 포드는 이때 터턴에게 현미경 시료를 보여줬다. 터턴은 벌레가 트리파노소마인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질병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 무렵에 트리파노소마가 소의 소모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지만 그가 사람의 질병 간의 관계는 아직도 불분명했다. 1902년에 들어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던 켈리는 영국으로 귀국했다. 귀국 뒤에도 발열이 되풀이되던 켈리는 결국 1903년 1월 1일에 사망했다. 그의 사례는 영국 의학회에도 보고되었으며 켈리는 아프리카 수면병으로 공식적으로 사망한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다. 1907년에 근대 세균학의 비조로 불리는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는 빅토리아호 북서쪽 섬에서 수면병을 조사하고 있었다. 거기는 코흐는 수면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유기비속의 약물 아톡실 이 실명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파울 엘리히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아톡실을 대신할 약물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그 뒤에 아톡실을 기반으로 다수의 화합물이 합성이 되었다. 이때 LD 연구에서 유학적이던 일본인 하타 사하치로는 살바라산을 합성하고 그것이 매독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세계 최초의 화학요법제였다. 살바라산이 세계 최초로 화학요법제를 했다. 제국 의료 식민지 의학과 식민지주의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에 진출한 유럽 일강에게 열대지역에서 사망하는 자국민의 수를 줄이고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질병을 제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의료의학은 나중에 제국 의료 식민지의학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성립한다. 오쿠노 카츠미와 와키무라 코헤이, 스즈키 아키히토 등에 따르면 제국의 어란 식민지 경영을 지키고 그 존속을 꾀하는 중요한 통치 수단으로서 정조국에 의해서 식민지로 도입 실천된 근대 의료이며 식민지의학이란 정복자 측이 식민지 통치 과정에서 축적한 의학체계 전반을 가리킨다. 바꿔 말하면 제국의 의료란 식민지 전체의 건강 형성을 지향하는 의료 또는 위생사업을 말하며 식민지의학은 서양 근대의학이 식민지 체제 속에서 축적하고 확립한 의학체계인 셈이다. 이렇게 해서 발전한 제국 의료 식민지의학은 유럽 국가들에게 식민지주의를 정당화하는 논거를 제공했다. 제국 의료는 식민지로 표현된 자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동시에 현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산 향상을 꾀하는 데도 활용이 되어졌다. 근대의학은 열대 지역에서 의료를 실천하면서 많은 발견을 이루고 지식을 얻었다. 노벨상과 식민지의학 초기의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와 그 수상 이유를 살펴보면 서양 근대의학이 열대 지역에서의 의료 활동으로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고 지식을 얻었는지 알 수가 있다. 그 자세한 면면을 보면 1902년에 로널드 로스는 말라리아 원충이 생활한 연구, 1905년에 로베르트 코우는 결핵 연구, 1907년에 샤를른 라브랑은 말라리아 원충을 발견한 공적. 이렇게 자 국가별로 쭉쭉 이렇게 해서 수상 이유들이 쭉쭉쭉 찍힌 많이 이렇게 1951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데 1927년에 야구레크는 말라리아 접종은 마비성 치료 효과 발견, 28년에 니콜은 발전 팁에서 29년에는 에이크마는 각기병에 예방하는 비타민의 발견 뭐 등으로 노벨상을 탔다. 2차 세계대전 뒤에 일기는 하지만 남아프리카 출신의 미생물학자 타일러는 1927년 황열병 백신을 개발한 공적으로 51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런 연구들은 당시의 식민지를 무대로 이루어졌다. 수상자들은 중에 다수는 근위관이거나 해외 주재 식민지 의무관이었다. 프랑스 은의 라브랑은 1880년 파견지인 알제리에서 환자 혈액 속에 있는 말라리아 원충을 발견했다. 인도 세컨드라바드에서 근무했던 영국군의 로널드 로스는 1997년에 모기 위 속에서 말라리아 원충을 발견하고 모기와 원충의 생활 환경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로스의 은사였던 패트릭 맨슨의 선행 연구를 다수 참고한 것이었다. 맨슨은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였는데 중국 동남해안 암호의 세관국 의무관이었을 때 피부 비하 결합 조직이 증식해서 코끼리 피부 같은 모양이 되는 상피병 환자를 여럿을 진찰했다. 그는 상피병이 실과 같은 벌레가 유발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실과 같은 벌레를 모기가 먹여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1877년의 일로 로스의 발견보다도 20년 앞장서 있었다. 필라리아증은 곤충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최초의 질병이 되었다. 다만 맨슨은 감염병과 관련해서 마이크로필라리아를 흡혈한 모기가 물속에 죽으면 그것이 수증으로 방출되고 이 물을 마시면 사람이 감염이 된다고 생각했다.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은 1900년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생충학자 토머스 뱅크로프트가 모기에 물리면은 마이크로필리리아에 감염되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맞춰졌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코틀랜드, 프랑스, 영국 출신의 의사들이 각기 중국, 알제리, 인도에 머무를 때에 특정 종류의 곤충이 말레리아를 배기한다는 것, 말레리아의 원인이 원충이라는 것, 그 원충은 모기의 흡혈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입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 28년에 니콜의 발젠티브스 연구는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튀니지에서 수행됐고, 29년에 수상자인 네덜란드 에이크만의 각기병 연구는 네덜란드령 바타비아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수상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1894년에 홍콩 페스트를 추적하면 이렇게 많은 흔적들이 있어져 왔다. 스페인 독감 여기까지만